워렌 버핏은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할 때만 투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진 능력과 경제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내재 가치를 고려한 자본 배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히 경영자의 보수 문제, 인수합병 시 고려사항,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영 전략 등 다양한 가치 투자의 핵심 본질들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투자에서의 위대한 기업 정의.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버핏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이해도가 높고 장기 경쟁 우위를 가진 안정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낮은 생산 원가나 강력한 세계적 브랜드 같은 진입 장벽을 통해 탁월한 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버핏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즈캔드는 소액의 자본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내어 버크셔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이상적임을 보여줍니다. 장기 경쟁 우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버핏은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독점적 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입 장벽과 수익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의 규제나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버핏은 이러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도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속 성장하지만 낮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효과적인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자본을 요구하는 이런 기업에 자금을 쏟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관리와 투자 기준 또한 버핏의 투자 철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항상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환경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을 살펴보면 버핏이 투자한 기업 중 하나인 코카콜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버핏이 선호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마무리하자면 투자자들은 워런 버핏의 철학을 통해 위대한 기업의 정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2. 위대한 기업의 조건과 투자 전략. 위대한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대한 기업은 이해 가능하고 장기 경제성이 뛰어나며 유능한 경영진과 합리적인 인수가격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기업의 조건 중 첫 번째는 이해 가능성입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장기 경제성입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에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소비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능한 경영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경영자는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결정은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합리적인 인수가격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요리를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강력한 진입 장벽이 필요합니다.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경쟁자들의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필요합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 특허, 고객 충성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예시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의 실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위대한 기업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석 도구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산업 분석, 경쟁사 분석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 전략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조건과 투자 전략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장기적인 투자 소득을 늘려야 하는 이유. 장기적인 투자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행위로 금융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증가할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장기적인 자산은 단기적 변동성과 관계없이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이러한 장기 투자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을 무시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많은 투자자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합니다. 장기 투자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바로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복리란 원금의 이자를 더하여 다시 이자를 얻는 방식인데 시간에 따라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0%의 이율로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10년 후에는 약 26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결국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역시 장기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산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지만 잘 선정된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라면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장기 투자자에게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더욱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장기 투자 사례로는 부동산, 농장, 그리고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는 매입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 및 개선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변동성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투자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입니다.
정답은 개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감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량 기업의 주식, 배당주, 그리고 부동산 등의 자산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소득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를 넘어서 미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4. 투자자에게 시장 변동의 영향.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이러한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러한 시장 변동에 대한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는 시장을 이기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장 폭락은 많은 투자자에게 공포감을 주지만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감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 접근은 특히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 펀드와 같은 저비용의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추천합니다. 이는 비전문가 투자자에게도 적합한 방법으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사모으고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절대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원칙대로 투자한다면 초보 투자자 또한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의 변덕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챕터 5. 장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장기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서 오랜 시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식은 소유권의 일부라고 언급하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도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핏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가 수십 년 동안 성공적인 투자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장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만 버핏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변동성을 위험으로 오해하면 투자자는 불필요한 두려움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단기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장기 투자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그에 따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변동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투자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고 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직한 경영자를 찾는 것도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의 경영진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는 투자자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버핏은 투자자는 경영진의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통해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6. 자사주 매입의 조건과 원칙. 1. 자사주 매입의 조건.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본 구조 개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장기 투자자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과 원칙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자의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 여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없다면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조건은 자사주가 보수적으로 계산된 내재 가치보다 훨씬 낮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된다면 이는 가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사주 매입이 반드시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이루어져야 유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주식의 내재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원칙. 자사주 매입에는 몇 가지 원칙이 따릅니다. 첫째,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생성할 수 있는 추가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잘 맞아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성장 전략과 맞지 않는다면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우 자사주 매입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는 자사 가치를 잘 평가하고 자사주 매입이 다른 투자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매입을 고려합니다. 이는 그의 장기적인 투자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3.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과 자사주 매입. 워렌 버핏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낮은 가격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해당 주식의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자사주 매입을 피해야 하는 상황. 자사주 매입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 사업에 대한 자금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사주 매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저평가된 자사주보다 더 가치 있는 기업 인수를 고려할 때입니다. 이럴 경우 자사주 매입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주가를 안정시키고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는 배당금보다도 더 매력적인 투자로 보일 수 있으며 기업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사주 매입의 단점 및 리스크.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몇 가지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들 사이에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결정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신의 투자 철학과 맞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진정으로 높이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챕터 7. 자사주 매입 조건과 기업 가치. 자사주 매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보유한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 대신 자본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회사 운영자의 능력과 사업에 쓸 유동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둘째, 보수적으로 계산한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낮아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시 주가가 내재 가치 이상일 경우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격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 혹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사주 매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의 장점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도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인 지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할 때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 전략 중 하나로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챕터 8. 자사주 매입의 조건과 고려사항. 워렌 버핏은 자사주 매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사주 매입이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질 때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금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이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과 기업 인수는 서로 다른 전략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지지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업 인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높였습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이 실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치게 만들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이 기업의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충분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단순히 자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재무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성장과 주주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챕터 9. 자본 배분의 중요성. 자본 배분은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경영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 배분의 개념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재투자를 포함합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자본 배분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접근 방식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자본 배분 철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사업에서 재투자 기회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버핏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한 후에도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이후 인수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수 기준은 간단하게 인수를 통해 주주들의 주당 순이익 BPS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자본 배분의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법 중 하나로 자사주 매입 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사주 매입 시 내재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된다면 이는 가치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합병은 자본 배분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입니다. 버핏은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본 배분의 성공 사례로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투자하며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버핏의 철학과 전략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자본 배분 전략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자본 배분에는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항상 신중하게 자본 배분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본 배분의 실패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경영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배분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워렌 버핏의 자본 배분 철학을 통해 우리는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본 배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10. 경영자들의 속임수와 회계 조작. 1. 회계 조작의 주요 방법. 최근 몇 년간 경영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속임수와 회계 조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단순히 숫자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주주들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요 속임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워렌 버핏이 제시하는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의 누락. 경영자들은 종종 구조조정 비용을 회계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숨기고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인력 감축이나 시설 폐쇄와 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그에 따른 비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는 결국 주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주식기준 보상의 비효율적 처리. 또 다른 일반적인 속임수는 주식기준 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기준 보상은 경영자나 직원에게 주어지는 주식 옵션이나 주식 보상으로 이는 실제로 기업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익이 인위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작은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계 조작은 주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재무 정보는 주주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고 믿고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회계 조작으로 인해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기업의 신뢰도 저하. 회계 조작이 드러나면 기업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고객, 투자자,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외부의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6. 회계 투명성의 중요성. 워렌 버핏은 회계 투명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버핏은 회계는 기업의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하며 회계 조작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주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7. 회계 조작을 피하는 방법. 버핏은 회계 조작을 피하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둘째, 주식기준 보상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은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 핵심 요약 정리. 회계 조작과 속임수는 기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의 지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경영 방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자들의 속임수와 회계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회계 관행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 챕터 11.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문화와 장기적 경쟁력.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투자 및 보험 기업으로 워렌 버핏이 회장 겸 CE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 투자와 재보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그 규모와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영 철학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은 좋은 경영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버핏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중시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철학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경영진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 문화는 신뢰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경영진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경영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크셔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며 이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기적 경쟁력의 비결은 해자 확대에 있습니다. 해자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버크셔는 이를 단기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합니다.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와 충돌할 경우 해자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진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대중매체나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자율적인 경영 문화를 통해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경영 철학과 기업 방향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문화도 버크셔의 특수한 점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미래 전망은 밝습니다. 워렌 버핏의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자율적인 경영 문화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와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워렌 버핏의 리더십 아래 이 회사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챕터 12. 기업 문화와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기업 문화는 현대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 문화란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 신념,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기업 문화는 직원들이 자신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를 일치시켜주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 중 하나는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웰스파고의 사례를 통해 보상 구조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유도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사건은 잘못된 보상 구조에서 시작되었으며 CEO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 문화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원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올바른 보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 문화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들이 권한을 위임할 때 자회사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권한 위임은 경영자들이 전략적인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직원들은 더 큰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이코의 성장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신규 계약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가이코는 이러한 자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채택할 때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처럼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 문화와 장기적인 관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